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들어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거라는 그런 공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6월 달에 0.75%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7월에도 0.75%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 보시면 빨간 선이 2년물 국고금리, 파란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이죠. 왜 그럴까? 결국 2년물 국고금리라는 것은 향후 2년 동안의 기준금리를 좀 어떻게 보면 평균해서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금리가 오르다가 내릴 때가 기준금리 빠지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때가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인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경기는 제일 나쁠 때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재 미국의 빨간 선,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급등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도 0.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꼭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2004년, 5년이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중에 미국은 금리 인상한 적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2010년, 11년에는 미국이 금리 동결 중에 한국이 금리 인상했었고요. 또 2016, 17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했죠. 이러기 때문에 꼭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꼭 인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는 한국은행의 부담이 되게 커지죠. 도대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기관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그 뒤에 금리 인상이 있고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야 금리를 인하하는 게 한국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걸 요약해보면 7월 13일인가요? 그때 열리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도 0.5%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서 2.2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또는 우리나라 물가는 언제쯤 안정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수입 물가와 파란 선으로 표시된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해보면 재밌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수입 물가가 뚝뚝뚝뚝 떨어질 때 한국 물가도 안정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20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GDP와 또 15조 달러 이상의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받침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가는 다른 나라에도 기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메이커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가가 곧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물가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꺾인 다음에는 한국도 물가가 진정되더라. 뭐 언제냐? 잘 모르죠. 다만 이번에 우리 전력요금 인상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특히 6월 물가, 7월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건 일단 컨센서스인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 탄력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걸어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국은행은 후행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더라. 뭐 언제 동결하냐? 올해는 아니고 내년은 돼야 금리 동결의 시기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한국은 인하하고 아니면 한국 혼자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랬던 경우들의 이유가 있나요? 결국 국내 요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우리도 인상 압력을 받는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환율이 급등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상승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 이렇게 환율의 상승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환율이라도 오르면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베노믹스 하는 이유가 하도 디플레가 심하니까 물가가 되게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환율 상승에 수입 물가 오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싶을 때는 한국은행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내에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세고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 면도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지금은 물가도 안정시키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아마 미국과 함께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현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역전한다면 혹시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뭐 과거에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았던 시기가 2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도 별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라서 환율 변동으로 다 영향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데 이미 환율이 급등해 있어요. 1,300원. 자, 그러면 지금 달러를 사는 게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작년 이맘때에 비해 환율이 200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우리나라보다 아직 높진 않지만 하반기에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한국 원화 팔아서 달러를 사겠다고? 이건 뭐 이익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환율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달러 강세 요인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진다고 해서 외국인이 그때부터 막 판다? 이미 그 전부터 팔고 있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실제로 과거에도 판 적 없습니다. 미국 수입 물가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한국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좀 진정이 될까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뭐 예외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 세계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들의 여러 가지 물가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징후가 보인다는 건 결국 우리도 가서 딴 데 나가서 물건을 수입할 때 예전보다 좀 더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니까 가격이 신속하게 조정되지만 우린 좀 그렇게 중요한 시장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